네, 권박철 선생님 책에 대한 어떤 도입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권에 읽어야 될 그 책의 내용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엑기스만 이렇게 잘 뽑아서 이해할 수 있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동안 정말 저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막 묻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 토론 시간에 더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토론문을 준비해 주신 또 토론자분이 계셔서 어떨까요? 바로 좀 토론문을 들으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좀 확장된 토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자로는 이준영 선생님이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 문서는 따로 저희가 공유하지는 않죠? 공유를 해도 되는데 네. 선생님께만 보내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그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같이 공유를 할까요, 선생님? 그거가 저한테 있긴 한데 잠시만요. 네. 그 토론문 지금 올려주시는 동안 지금 이준영 선생님 그러면 잠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토론에 또 참여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더 좀 주목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인류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제 석사 논문으로 커먼즈를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해오던 우리 권 선배님의 책을 공짜로 얻을 수 있고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길래 바로 보자마자 카톡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때 석사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참조하고 따라갔던 게 이제 김주환 선생님 책과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씀. 갑자기 기습 숭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토론문을 네. 살짝 좀 처음에는 요약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거의 400페이지이기 때문에 읽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대신 해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협력이 조화롭게 일어나는 무대가 아니다. 갈등과 투쟁의 장이라고 정의된다라고 31페이지 나오고요.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술가 집단과 국가라고 일단 축약을 했습니다. 각각 전술 공통장과 전략 공통장이라고 하는 세르토의 용어를 빌려서 배치를 하셨고요. 이들은 단순한 적대와 저항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경합을 거쳐서 상호 재전유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생관계를 좀 일방향으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양방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공통장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공통화의 과정이자 그것에 의해 발생된 효과, 그것을 둘러싼 전술과 전략의 효과라고 제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의 전략은 기능적 효율성을 위해 불확실한 시간적 관계를 확실한 공간적 관계로 환원합니다. 이거 제가 좀 요약해서 쓴 말입니다. 직접 인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술은 공간을 점유하지 못한 약자들의 것인 만큼 시간과 기회의 현명한 활용을 추구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용 중에 하나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빈 공간 스쿼트를 비합법적으로 점거하는 그런 행위 스쿼트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스쿼트의 어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69쪽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관점에서 제정이 된 예술이란 기존의 삶 형태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사회에 설정된 경계를 넘나들면서 쉽게 정의될 수 없는 회색 지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들이 돼 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선생님의 논지가 아쉽다기보다는 이 현상이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먼즈는 공통장을 매개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합을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현장을 이미 보셨고 그 이후에 권 선배님의 어떤 입장을 여쭙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현장 연구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이 그들 자신에 의해 운영되지 못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라고 나왔어요. 따라서 이 물레예술공장이라고 하는 전략 공통장을 공통화하기 위해서 운영에 대한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를 했죠. 그 실패를 한 이유는 그것을 접수할 만큼의
결속력과 신뢰가 있는 공동체를 꾸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가 아닌 대상, 평가 대상으로 남게 됐고 상호 경쟁 구조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물레예술공장은 일종의 중력장을 만들어서 주변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예술가 개인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부로 미끄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회고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접수를 하지 못한 이후에도 이제 결론에서 예술 공장을 공통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에 유효했던 전술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상에서는 그 전술들을 제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네. 음. 음, 근데 그 제가 토론을 보면서 여기 368쪽에 해줘 내가 이런 거에서 안 돼. 368쪽이 없어가지고 정말요? 이게 어딨지 약간 좀 찾았는데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 좀 가져가는 그러네. 네. 그렇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쇄. 이제 농담입니다. 네. 어, 네. 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 방금 얘기하실 때 이제 여기서 지금 방금 그 약간 좀 그 용어가 좀 이 물리예술 공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지은 아트팩토리 서울시 창작 공간에 그 물레동에 생긴 공간 이름이 물레예술 공장이에요. 예. 그 전에 이제 2010년 아니다. 2010년쯤? 2009년인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정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물레동에 왔을 때 그때 처음에 이제 그때도 이미 작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고 그때 이제 반상회 같은 모임을 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을 했었고 그때 그 모임 이름을 물레예술공단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철공소들이 있는 공간에 예술가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의 두 가지 특색을 이렇게 함께 살린 용어로서 물리예술공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게 어떤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제가 이 책에서 썼고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물리예술공장은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이준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은 물리예술공장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전략공통령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다시 이제 공통화하는 그런 전술들이 유효하게 있었는지를 좀 여쭈셨는데요. 어, 사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사례로 들었던 것은 처음에 그 물레술 공장을 짓기로 했을 때, 그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하고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일단 짓는다. 정해진 거였습니다. 정해진 거였고, 그걸 짓기로 하고 나서 공간 계획도 이제 대충 나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이제 뭐 몇 차례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와서 이제 뭐 설명회 같은 거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의사와 함께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같이 이제 저도 그때 같이 했는데 동네 예술가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보고서를 쓰고 그거를 저희가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했던 형태들이 많은 경우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레예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레지던시 공간으로 이제 계획이 됐지만 그러니까 예술가들한테 작업실을 일정 기간 이제 임대하는 거죠. 이제 무료거나 아주 저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공간이었는데 근데 물레도 같은 경우는 다들 작업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이제 어떤 공동의 작업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이제 작업실들이 공간이 크지 않고 높이가 이제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굉장히 부피가 큰 장비나 혹은 굉장히 값비싼 장비라든지
그 개인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혹은 이제 물레동에서 잠을 자고 하는 작가들 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생활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담기를 원했고 그러한 것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서 이제 그 공간의 어떤 계획이 좀 변화가 됐고 그러한 것들을 대표적인 사례로서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 공간을 이제 그 운영을 아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술가들이 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잘 되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 동네 예술가들이 어떤 공동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되게 한창 또 사회적 기업이 유행할 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논의를 또 몇 차례 막 하다가 좀 접고 그러다가 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도 협동조합 모임을 하다가 또 좀 접고 예. 그게 이제 여러 어떤 시도와 실패들이 좀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좀 다양했었고 쉽게 이제 이루어지기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울시에서 만든 공간을 운영할 때도 그게 이제 쉽게 이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고, 어, 그 유효했던 전술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사정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전술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 지금 토론으로 오신 청원원 작가님께서 더좀 상세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평소에 작가님도 이 동네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고 예. 그래서 근데 이 중력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물레예술 공장을 일종의 중력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기관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저 공장의 예산이 뭐 일반 기업에서 보기에는 큰 돈은 아니지만 예술가 개개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어쨌든 기관이고 그래서 이 동네에 한정된 기금 사업을 했고 그게 이제 이 동네 예술장에 특정한 방식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금에 의한 왜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그냥 좀 글쎄요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자립을 위한 좀 더 튼튼한 토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좀 도시에서 그동안 잘 시도되지 않았던 어떤 물질적인 자원을 좀 조직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다 갑자기 농사를 짓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의존의 경로들을 훨씬 더 좀 풍부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립이라는 것이 그 저기 장애 연구를 하시는 김도현 선생님 말씀처럼 자립은 이제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의존하는 그런 연립이 바로 자립이고 어떤 그 상호 의존의 망에서 좀 더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그냥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만 해봤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질문이 있을까요? 네. 흐름상 음. 2번은 그냥 스킵을 해도 될 것 네. 같은데. 아, 이거는? 아, 네. 예. 그리고 전 좋습니다. 작가님의 네. 생생한 그런 전술들을 듣고 싶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차례 그 약간 정리를 하고 또 추가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계속 얘기를 듣는 동안 사실 이제 문제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서술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간명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이제 같이 사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기술을 기초로 해서 이런 문명이라고 하는 도시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커먼즈적인 생활 문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물을 같이 관리하고 숲을 같이 관리하고 이 밭 같은 것도 야, 올해는 좀 쉬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생활 공동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별도의 이런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하는데 쉽게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주신 게 그럼 이 공통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한 차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리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간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발단의 어떤 문제의식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커먼즈라고 하는 이 개념 보면 이제 공통재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고 공공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공통장이라고 하는 이 번역어를 보고 좀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 전반에 걸쳐서 이건 하나의 사물이나 재화 그리고 어떤 딱 떨어지는 어떤 물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합의들을 만들어가는지 어떤 약속들을 만들어가고 여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또 풀어가는지 이런 전반의 운동 내지는 사건의 흐름들 이게 다 커먼즈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걸 이제 공통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삶의 양식 어떤 구성의 방법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커먼즈라고 공통장이라고 좀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좀 이제 굳이 공통제가 아니라 공통장으로 아까 좀 초반에 설명도 해주셨는데 한 차례 좀 더 강조해 주시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거의 아마 잘 안 들렸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처음에는 이제 공유지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이런 할 때 이제 공유지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고 그리고 커먼즈가 오늘은 지금 요즘은 이제 음역돼서 그냥 커먼즈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유지라는 표현도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음역하는 걸 좀 약간 선호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커먼즈로 쓰는 예, 예, 건 선호하는 예, 거고. 예. 이 책이랑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이 책과 달리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이에요. 예, 한디리 선생님이 쓰신 커먼즈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입력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유지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공유하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땅을 가리키게 되고 어떤 특정한 재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날 커먼즈 활동가나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상과는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재화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좀 많이들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커먼즈라는 것이 특정한 재화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커먼즈 이론가 중에 이제 마시모 데 안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커먼즈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학 책에서는 이제 이 자원을 분류하는 이 많이들 본 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재화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화가 경합적이냐, 그렇지 않은가, 뭐 배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화는 공공재도 되고 사회재도 되고 공통재화도 되고 그리고 이 클럽재고 요금제라고도 하는 그런 재화도 된다라고 쓰는데 그때 이 경제학자들이 이 재화를 분류하는 기준은 재화의 속성이거든요. 재화 자체가 갖는 속성. 예를 들어서 공기는 배제할 수도 없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경합적이지도 않죠. 내가 숨 쉰다고 해서 다른 사람 숨 못 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배제적이지도 않고 경합적이지도 않으면 그 제한은 공공재라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식의 제한의 분류법이 있고 그러한 분류법에 따르면 커먼즈라고 하는 것은 경합적이지만 배제적이지는 않은 제한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정의법에서 이 커먼즈라고 하는 것은 이 재화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이러한 접근법은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로 변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포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재화를 공공재화나 혹은 공통재화나 혹은 사유재화로 만드는 것은 그 재화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그 재화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많은 커먼즈 이제 연구가들이 얘기하는 지점들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재화는 어떤 객관적인 속성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쓸모가 있죠. 예, 뭐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 뭐 숨을 쉰다, 물을 마신다, 어떤 특정한 사용 가치를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관계 양상에 따라서 그것의 어떤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성격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그 제안을 둘러싼 어떤 시스템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재화와 주체,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활동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커먼즈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하고 싶어 하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 공유지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뭔가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게 적절한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한국어의 번역 과정에서. 그래서 그 한국어로 쓸 때 이제 공유로 쓰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쓰거나 혹은 공통으로 쓰거나, 이제 번역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거의 하나로 이제 그 나뉘어져 있는데, 공유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공동이라는 의미는 공동자원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시는데요. 예. 근데 또 공동자원이라고 하면 또 결국은 이걸 또 자원으로만 한정짓는 문제가 있고, 또 이 공동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공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떤 동일성을 함보하고 있는, 또 개념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떠올 때 약간은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면서도 약간 답답함도 함께 느끼는 것처럼, 예, 어떤 동일성이 담보된 그러한 개념어여서, 예, 조금, 예, 저는 조금 그리고 공통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동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서로 연결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일성을 담보하지 않으면서 연결될 수 있는 용어로서 저는 공통이라는 용어가 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 논문 쓸 때 공통재라고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라는 표현도 역시 재화를 가리키는다는 점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논문 쓸 때는 또 이제 공통계라는 말도 썼는데, 좀 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네, 체계라는 의미가 붙는 개돈 같은 그쵸. 개물 같은 예, 예. 느낌이네. 근데 약간 근데 걔가 또 커먼즈죠. 네. 그쵸. 걔도 정말 커먼즈인데, 금융 커먼즈인데. 신뢰를 바탕으로 예. 튀면 큰일 납니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 개 연구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또 흥미롭더라고요. 예. 그게 아무한테나 돈을 또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일수도 그렇고. 일수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생활 문화적으로 커먼즈라는 것을 늘 작동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있는 거고. 근데 공통장이라는 이 번역어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 출판사에서 이미 전부터 공통장이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예, 써왔고, 그래서 이 책을 낼 때도 저한테 이 용어를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해서 저는 이 용어를 그냥, 저는 늘 제안하면 제안하는 대로 합니다. 예, 그냥 편집자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이제 공통장으로 했는데, 근데 이 공통장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커먼즈의 역어로서만이 아니라 그 한국어의 공통장에서 어떤 의미를 좀 만들어내고 싶어서 아까의 장의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 했고, 그래서 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화이면서 공간이면서 사건이면서 관계를 다 포괄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좀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장, 관계, 예, 사실 그게 커먼즈인 거죠. 우리가 연결되어서 무언가를 더 자율적으로 혹은 좀 더 안전하게 혹은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예, 그게 저는 커먼즈의 어떤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공통장이라는 용어가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정말 이 공통장을 개념적으로 더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전체 내용들이 더 쉽게 파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준용 선생님은 토론자로서 이 전설 공통장, 특히 이제 지금 예로 들고 있는 물리예술공단이 야, 이게 정말 성공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사례였고,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좀 드러났는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권범철 선생님께서 이제 자립 내지는 보다 더 정확한 말로는 일종의 연립,
주택이 생각나지만 연립할 수 있는 서로 기대어서 지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장을 또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8시 5분인데요. 이제 공통장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전술에 대한 말씀도 좀 주셨기 때문에 한 차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해가 그래도 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이 이제 예술과 공통장애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또 미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예술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건가, 이 공통장애 논의에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했어요, 선생님. 왜냐, 예술이 적극적으로 정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술은 뭐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서술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왜 공통장이 예술가들의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물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5분만 쉬고 청근선 선생님의 토론과 함께 같이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네, 좋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게 잠깐의 이 5분의 휴식인데요. 갑자기 여기 막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약간 몸도 좀 굳고 그리고 활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간신히 우리가 집중력을 이 단걸로 또 이렇게 좀 보충해 가면서 지금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일부 격으로 이제 공통장애에 대한 네. 일부 벽으로 이제 공통장애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펼쳐보았고요.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 이 공통장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삶을 읽어가고 있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청근성 작가님 토론 겸의 어떤 발언을 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예술과 공통장애에서 예술 영역으로 좀 더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선생님 소개와 함께 네, 이야기 풀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예술 작가 천근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 그 문화예술 단체 필소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권범철 선생님한테 이 북토크 토론자로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저 이미 이 책을 구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드렸을 텐데. 예, 오늘 한 권 선물로 주시면 제가 또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은 좀 너무 어렵다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려웠고, 하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전술 공통장과 전력 공통장에서 이제 그 물레동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그 뒤부터는 굉장히 술술 잘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글은 준비를 못했고, 대신에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물레동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권범철 선생님이 쓴 물레예술공단이라고 불릴 적에는 거의 2010년도 초반 이야기가 좀 대부분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물레동에 처음 왔고, 예, 2022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정도를 이제 물레동에서 실제로 그 작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는 제가 좀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처음에 어떻게 물레동에 왔고 어떻게 또 나가게 되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권범철 선생님과는 제가 그 물레동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벽을 하나 두고 선생님은 연구실로 쓰고 저는 작업실로 써서 전기 계량기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전기세를 정산하는 네, 그런 관계였습니다. 와, 네. 와. 그리고 어떨 이게 때는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어떨 때는 동파가 돼서 아, 네, 권범철입니다. 물난리가 나서요. 그때 진짜 겨울이었는데 바닥에 수도꼭지 왠지 모르는데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게 틀어져가지고 거기 2층이었는데 바닥에 물로 다 차가지고 그 지하까지 내려오는 게다 얼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취약했던 곳에서 그래도 예, 함께 있어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2011년도에 이제 물레동에 작업실을 구하러 왔는데요. 2011년도는 제가 막
졸업 전시를 끝낸 뒤였어요. 그리고 졸업 음. 전시를 하고 나서 저는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음. 당시에 어디로 작업실을 구할까 하면은 저 같은 경우 또 조속과를 나와서 약간 소음과 분진이 좀 용이한 곳이어야 했거든요. 선배 예술가들을 보면 물레동 아니면 을지로 이 두 군데 그리고 수도권에 몇 분 계셨지만 그 파주나 양평까지 멀리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물레동을 택했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비슷한 동년배의 지인이 이미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월세 싼 것도 있지만 이미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11년도는 이미 200에서 300여 명의 이제 그 뭐 공연부터 시각예술가까지 다양한 이제 작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조사를 통해 보면은 2, 300명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이 그 작가가 그뭐 수축팽창을 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에서 이제 머무는 것 같습니다. 11년도에 들어오자마자 졸전을 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작업실에 막 정리하고 있었는데 전시회에 참여할 생각 없냐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졸전을 하고 아직 졸업장을 못 받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누구의 학교 후배라는 것만 알고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전시를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레지던시나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엄청나게 프로필을 많이 이제 채워야 되고 수상 경력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레지던시나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전시를 그룹전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환대였어요, 환대.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카페 같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갤러리를 겸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 카페는 특이한 게 카페의 가격이 2,500원인데 예술가들이 돈을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내고 안 냈어요. 그냥 눈 부비고 일어나면은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롱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약간 젊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고 행색이 조금 뭔가 이렇게 화사한 옷차림보다는 약간 뭔가 페인트가 묻거나 뭔가 먼지가 묻어도 티가 안 나는 이를테면 군복을 입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아 저분 예술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눈이 몇 번 마주치면은 어색해서 그냥 인사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전시회나 이런데 오프닝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하는 계기가 되어서 처음에 이제 뭐 작가가 되면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어떤 온갖 고민이 있었지만 사실 들어오고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미 안전지대가 생겼다. 그래서 돈 걱정하는 게 조금은 열린 구조였어. 그래서 그, 어,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멈췄어요. 언제부터 멈췄지? 2분?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네. 한 2분 정도 전부터 그렇고요. 계속 말씀 해주세요. 예. 들리실까요? 아, 들린대요. 네네. 예. 다시 이어나겠습니다. 그런 이제 참여를 했던 거죠. 이를테면은 시민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부대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면서 그 비용이 이제 뭐 보통의 어떤 보통 사람들의 어떤 직장인들의 임금 수준에는 최소한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저렴한 월세를 충당할 만큼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물레동에서 초기에 전시를 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가 있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어떠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떠한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조차도 조금은 이 물레동이 너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곳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레지던시도 써보고 그래서 한 3, 4년 뒤에는 이제 물레동을 벗어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레지던시를 참여를 하거나 혹은 이제 해외에 레지던시도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좀 물레동이 좀 그리워서 나중에 다시 물레동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레동의 어떠한 그런 환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 레지던시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일종의 어떤 딜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몇 개월 동안 그 레지던시에 이제 머무는 것 자체가 조건 자체가 오픈 스튜디오도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자연 발화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끝나야 된다라는 시점이 오면은 벌써 다음 넥스트를 준비하기 바빴기 때문에 어느 그 안에서도 이제 다른 어떤 작가들과의 교류가 있었지만 그 자체가 되게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물레동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 제도는 없고 그 작업실을 내가 내려면 집주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임대료를 제공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다시 물레동에 돌아왔어요. 새로 물레동에 들어왔을 때는 이전과는 그 환대나 어떤 네트워크가 약간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네트워크는 사실은 어, 물레동이라고 하면 물레동 1가부터 그 많게 6가까지 있지만 사실 창작촌이라고 불리는 곳은 3가를 중심으로 1가와 4가를 포함한 이 세 군데의 이제 작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멈췄어요. 작가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멈췄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이 앞선이다. 모니터링 좋아요. 앞으로 안 되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잠깐 버퍼링이 걸렸는데 정지 화면 아님 뭐 이런 거였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돌아와서 돌아와서 지속하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냥 물레 창작촌 하면은 그냥 물레동 어딘가에 있어도 그냥 창작촌이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감지했어요. 작가들보다는 이 안에 그러니까 창작 그 대안 공간 그러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대안 공간을 중심으로 조금 약간 그 어떤 이 공통장 안에서도 약간은 그런 집단이 조금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은 과거에는 많이 연결되어 있던 느낌이었는데 그게 조금은 끊기고 왜냐하면 이 그동안에 이제 역사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오래 계신 분과 그러니까 OB와 YB가 나누기도 하고 혹은 이게 조금 더 이제 뭐 1가를 중심으로 3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도 약간 지역적으로 좀 나눠지는 경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과거와 다르게 많은 어떠한 식당이나 카페라든가 그러니까 기타 어떤 철공소와 그러니까 철공소 소공인과 어떤 예술가를 가르는 거 사이에 그런 다양한 어떤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제가 이제 물레동에서 처음에는 이제 2명에서 쓰는 작업실에서 혼자 쓰는 작업실 작은 공간 갔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로 굉장히 넓은 대로변에 있는 곳을 이제 작업실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작업실은 과거에 게스트 하우스였던 곳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일부를 철거를 해서 일부를 게스트하우스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그 돈을 월세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작업실로 쓰게 되었습니다. 작업실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이제 작은 작업실보다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철학공방 별난과도 이제 인연이 되어서 여기서 그 소농을 이제 그
그 자연농가 이제 수능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동체를 배우면서 실제로 이제 수능학교 전국기능운동본부라는 수능학교를 제가 1년 과정을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게 농법 뭐 완두를 뭐 3월에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어쩌면 이 공통장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수능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뭐냐면 이 우물을 중심으로 혹은 이 어떠한 마을 회관으로 중심으로 이 어떠한 소농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물레동 같은 경우는 그 창작공간 물레예술공장이 사실 중심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창작공간이 생기기 전에 예술가가 있었고 예술가가 배제하고 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창작 공간이 이물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작 공간에 기댈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어떤 대안 공간이라든가 그런 기타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공통장을 만들면 어떨까? 사실 그때는 공통장이라는 단어, 커먼즈라는 것들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과거에 제가 처음 물레동에 들어왔을 때 그 환대를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어떤 예술가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넓었던 그 게스트하우스의 일부를 이제 작가들 하면은 이제 어쨌든 어떤 물질을 다루는 일이고 물질을 다루다 보면은 당연히 그것들이 쌓여서 그게 쓰임을 못하면 쓰레기가 되고 그런 자투리들이 남는 거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나눔이 되거나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 피스 오피스 이제 자투리 잡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피스 오피스는 공간의 이름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그냥 공간의 이름이었는데 이 자투리 잡화점을 통해서 많은 작가, 사실 이 작가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작가 비슷한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취업 준비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고 그리고 그 카페에서 제가 그 돈을 안 내고 카페를 마신 경험이 있어서 커피도 그냥 오면은 자투리 잡화점에 왔지만 커피들 무료로 내드리고 제가 옥상에서 그 소농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소농학교에서 항상 이 농사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짓게 만드는 게 있어서 제가 옥상에서 이제 농사를 조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이 나오면은 함께 밥을 같이 먹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 자체의 피스 오피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자주 드나드는 단골들과 함께 또 이런 어떤 재미난 걸 해볼까? 혹은 이런 지원 사업을 써볼까 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그 장소이자 이제 그룹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투리 잡화점은 그런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들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어떠한 내가 뭔가 재료를 가지러 오지 않아도 그냥 식사하러 오거나 그냥 놀러 오는 곳이 되었고요. 특히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2019년에 이제 시작되어서 2020년에 코로나를 이제 겪게 돼요. 근데 저는 사실 피스 오피스를 하면서 코로나 기간이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가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이런 전시나 어떤 행사가 축약되면서 여유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오히려 그 여유 시간에 다른 어떤 오히려 작당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도 좋은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노는 것만으로 이것이 굴러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했었냐면 지원 사업을 한번 써보자. 근데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이 피스 오피스를 오는 사람들은 어떤 거였냐면 레지던시나 어떤 지원 사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초창기에는 그런 걸 쓴다 해도 탈락하는 경험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함께 지원서를 써내고 함께 합심하니까 이거 자체가 그 덜컥 지원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뭔가 함께 한다라는 어떤 기쁨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험치가 쌓였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건 누구 것인가 했을 때 이거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제가 책에서도 어 이걸 사실 책을 보면서 제가 계속 그 블레동과 피스 오브 피스의 생각을 굉장히 복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 처음에 저도 그러니까 커먼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유라는 단어로 조금 약간 이해가 됐거든요. 책을 보면서 공통제라는 것이었는데 저한테는 공통제는 그러니까 함께 소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쓴 이것 자체는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청근성이 아니고 피스 오피스 이름으로 나갔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발전해 가지고 했는데 그 지원 사업은 사실 한 번 정도 썼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안해 오는 그 문화재단이라든가 혹은 기업 같은 데서 오히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술 공동창을 통해서 오히려 전략 공동장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략 공동장을 굉장히 영리하게 이용을 하기도 했어요. 이를테면은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소셜 벤처, 어떤 육성 사업인데 사실 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애당초 그것을 할 때만 해도 사실 해보면 어떨까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하면서도 육성 사업하면서도 이거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의 어떤 수혜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전술적으로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유는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생산해놨던 어떤 예술 안에만 갇혀져 있던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공간은, 그러니까 피스 오피스 공간은 사실은 계약 주체는 이제, 임차인은 이제 천근성이었고, 월세를 제가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그 외에 들어오는 어떤 일이든 모든 것들을 함께 했어요. 예를 들면, 미팅을 갈 때도 그때 당시 7명이었는데, 7명이 미팅을 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하고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하고 그것을 공간을 펼치는 사람이 잘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뭐든지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목표는 뭐냐면 월세 유지만 되면 이것이 오래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공통장 전술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미팅도 같이 가고 뭐든지 함께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는 이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고 나름의 어떠한 그래도 연락 오는 곳이 많아지면서 이게 조금은 약간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떤 데드라인이 생기고 과거에 그래도 어떤 우리가 바운더리에서 관리가 되는 지원 사업과 어떤 놀이 정도에서 어떤 것들은 영리를 위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 좀 약간 혼재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임대료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이것이 그러니까 임차를 할 때부터 뭔가 함께 결속해서 나아갔다면 좀 달라졌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7명이 아니고 핵심 코어가 이제 2명이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또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붙는 형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소위 말하는 그냥 일개의 어떠한 그 자본시장에서의 그냥 사용되는 어떤 노동과 비슷하게 다시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레동은 이제 11년도에 들어가서 22년도에 결국에는 제가 물레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내용 증명과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과 그리고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내가 그전에는 그래도 고쳐 삶는 어떤 것이 좀 가능했는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저조차도 이걸 고쳐 쓰는 것이 좀 무의미해졌고 결국에는 이제 그냥 아예 깔끔하게 나오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조금 저의 활동이 굉장히 명료해졌고 그러면서도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물레동에 지금 최근에 좀 발표가 됐는데 아예 물레동에 집단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걸 추진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예, 아예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물레동에 있는 어떤 산업 단지를 아예 완전히 그 대대적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그 작가들이 모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초기에는 이제 임대료가 쌌고 그 임대료 싼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서울이 아니어도 과연 가능할까? 예술가도 어떠한 그런 어떠한 조금은 그런 열린 뭐 10년 동안 무상임대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되고 어떤 네트워크를 갖춰진 곳이 있다면 그런 어떠한 공통장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네, 천근성 작가님 키스 오피스까지 이제 활동하고 이제 물레동 생활 마무리하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주일아님께서 이제 제가 일부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 요걸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천근성 작가님 이야기하는 요 내용 받아가지고 이 질문 같이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 이 물레동 생활을 펼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사실 이제 기대하기로 예술과 공통장이라고 했을 때 예술을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워낙에 순수예술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가 끝난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장 내지는 커머닝 자체를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예술을 직접적으로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가 이제 이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직접적인 규정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일단 커머닝 공통장을 형성하는 주체들을 보니까 특히 도시의 생활자들 중에 예술가들이 아주 특이하게 보이더라. 이 공통장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도시적 주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이 문제의식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립해가고 연합해가거나 아니면 같이 커머닝을 구성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실험 사례들, 그래서 그걸 전술적 공통장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청구성 작가님이 지금 소개해 주신 그런 내용도 이 전술적 공통장의 한 형태라고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략 공통장과 또 어떻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는 그런 알력 관계, 긴장 관계 같은 것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주일환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드려 주셨듯이 과연 커머닝 자체를, 그러니까 공통장을 형성하는 일 자체를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 책에서는 그저 그냥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비임금 노동의 삶, 임금 노동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처지를 예술가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조금 우회적으로 그냥 예술을 그냥 규정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이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떨까요? 그, 네. 좋으면서 어려운. 그런데 좀 그, 비슷한 대목이 이제 138페이지에서 조금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네. 한스 이제 한스 엘빙의 말을 네.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이렇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이제 서술의 과정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한스 엘빙의 말에 따르면 예술의 에토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술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술 전반, 예술이라고 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무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도덕적 신념, 적절한 행동을 위해 마련된 각종 규칙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평가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관념 자체가 이제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쩌면 공통장의 어떤 활동 내지는 공통장을 형성하는 것과 좀 비슷한 정도의 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낼 수 있을까요? 그게 천근 선생님의 활동에서도 이제 오버랩 돼가지고 같이 좀 질문될 수 있는 게 네. 이거잖아요. 이제 작가로서
물레동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영감받았던 아주 전환이 일어났던 지점은 말씀 주신 대로 소농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이 커머닝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로서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작가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예술, 여기에서 정말 커머닝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작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커머닝이 일어난 건지, 둘 중에 어디에 더 이 공통장을 네. 더 적합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좀 후자에 가깝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이 물레동에 그냥 단순히 월세만 써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네. 여기에 이미 그런 어떤 커머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음. 염두에 두고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돈은, 그러니까 작가로 살면서 음. 사실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적어도 제 주변에 어, 굶어 죽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다 어떤 생활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도 저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런 뭐, 뭐 이런 평균값을 항상 예전에 뭐 30대는 얼마를 벌 이런 것에서 오히려 저는 벗어날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로 사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를 굉장히 많이 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그냥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가족을 포함해서?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적어도 어떤 작가의 삶은 굉장히 많은, 두루두루의 많은 사람들과, 뭐 연구자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관계가 때로는 되게 그 돈보다도 귀중한 어떤 자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예술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또 공통장을 이루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도시 안에서 그런 어떠한 폐지를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 사회에, 도시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작가들은 그래서 관계라도 버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그것마저도 없이 하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지점에서 그 오히려 어떤 예술이 이 공통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고 저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 아까 그 한스 에빙의 얘기는 이제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인용을 했고, 이제 그 한스 에빙의 얘기는 이제 그 여성의 그 재생산 노동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지가 거의 등치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사 노동이 일종의 사랑의 행위로 이제 이해되는 것처럼 예술도 일종의 어떤 선의 행위, 예, 요 이해되면서 이제 노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논의의 어떤 한 일부로서 이제 제가 인용했던. 그리고 그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제목에 예술이 있지만 예, 그렇게 약간 사기를 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술의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잘 다루고 있지 않고 사실 저는 그 제가 어디까지 좀 관심을 두려고 했던 것은 그 삶의 형식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애초에 관심사가 이제 일하기가 싫어서 이제 이런 글도 쓰게 됐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삶의 형식에 좀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제 예술을 이 가들과 이제 어쩌다 보니까 좀 약간 나쁜 길에 지금 빠지게 되는 이렇게 농담에 맞아요. 어울리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술가들의 삶의 형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예술을 제가 좀 이해하려고 했던 방식은 좀 네그리의 논의를 좀 기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네그리가 어느 책에서 이제 예술을 특이성의 발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리던데요. 그러니까 이때 특이성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차이, 차이 그 자체를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는 어떤 자본주의라는 어떤 계속 동일하는 그 체계에 이제 포섭되지 않는 어떤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예술을 그런 차이를 발명하는 특이성을 발명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
임금 노동을 환원되지 않는 어떤 삶의 발명, 창안, 행동,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예술을 이해했을 때 그 이제 훨씬 더 예술 개념을 훨씬 더 좀 확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제가 그 4장인가? 3장인가? 3장이네요. 네. 3장에서 이제 그 공통화의 과정을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좀 내가 좀 다루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예술의 공통화와 그리고 공간의 공통화, 네트워크의 공통화를 그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오아시스와 이제 물레동의 사례로 들어서 제가 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아시스의 그 사례에서 예술 개념의 공통화라고 했을 때는 예술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정의하기보다는 예, 그런 어떤 특이성의 발명으로서 삶의 형식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이제 많은 어떤 연결 지점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한국에서 그 노숙인들의 스팟이 있었어요. 그 더불어 사는 집이라고 하는 그 더불어 사는 집이라고 하는 이 어떤 모임의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울시가 이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놓고 이제 놀리고 있는 그런 주택이 있었으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경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곳을 거기 정말로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점거한 거예요. 네. 점거해가지고 그곳에서 살면서 결국에는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 그곳에 주거권을 획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노숙인들의 스팟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할 때 그런 정보를 빼내오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 오아시스 프로젝트와 또 연계를 하면서 같이 활동을 또 했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예술가들의 스팟이랑 노숙인들의 스팟이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 뭐 이 사람들은 예술가니까 우리가 뭔가 다르고 노숙인은 노숙이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저에게 좀 이상하게 어색하게 좀 느껴졌고 오히려 예술의 특이성의 발명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둘 사이에 훨씬 더 어떤 다르기보다는 그 둘 사이가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더 넓은 다양한 지점들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예술을 좀 정의하려고 했고 그래서 좀 예술의 어떤 내용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좀 별로 제가 잘 다루지 못한 건 또 사실이죠. 아, 혹시 뭐 질문도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청은호 작가님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검언호된 그 다른 강의할 때도 들었었는데 청은호 작가님 너무 제가 또 띄워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이 청은호 작가님의 작업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치유가 있다. 근데 어떤 치유냐면 사적 소유 체계가 망가뜨린 지구 생태 자유계라고 하는 공통장을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피스 오브 피스가. 그러니까 사적 소유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상품으로 기능하다가 이제 사용 가치가 이제 소멸되었다고 생각돼서 버려진 그 사물을 다시 예술품으로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근데 그거는 그냥 뭐 버려진 거를 예술품으로 만든다는 거를 넘어서서 우선 예술의 소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예술품이 사람들한테 사물이 버려진 사물인데 저렇게 새로운 사물로 탄생을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사물을 좀 다시 보게 만드는 기능을 했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또 정경사 작가님이 이 뭐랄까 버려진 것들을 또 이제 쫙 하나의 예술 소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창고처럼 씨앗처럼 쌓였는데 그거를 또 뭐 추석 때나 이럴 때 서울역에 가서 꼭 그게 이런 거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또 노숙자하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요리를 즐기고 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예술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이미지랑 많이 다른 거예요.
치유 행위를 한 거죠. 이 사회적으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버린 사람을 치유하고 또 자본주의가 버린 상품을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성장주의가 버린 지구를 이제 활용한다. 제가 약간 포장을 좀 하긴 한데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정호도 작가님하고 이거 관련해서 또 글도 이제 쓸 예정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예술과 공통장을 이런 식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치유라는 개념을 넣어서 예술과 공통장을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너무 포장해 주셔가지고 제가 포장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지금 생각 중인데요. 일단 그 아무래도 임금 노동을 이제 완전히 하지 않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잔머리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길에 있는 그러니까 재료를 굳이 목공소에서 안 사도 목공상에서 안 사도 목재소에서 안 사도 길에 있는 소재를 주우면 그게 목재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구를 줍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우회하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저희 이제 부모님은 너는 항상 어떤 일을 하냐 물어보시지만 저는 항상 어떤 것들을 구상을 하면서 그것도 저도 굉장히 저한테는 노동이거든요. 예, 굳이 어떠한 책머리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예, 멍하니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한 노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버리면은 사실 그거는 목재소에서 안 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저는 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은 저한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돈을 버는 게 되는 거고 포장을 다시 한번 회포하자면 노숙인 말씀하셨는데 그 자투리 잡화점에 어마어마하게 그 자투리 천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은 약간 캐시미어 소재였고요. 코트를 만들던 것인데 이거는 예, 뭔가 이렇게 한 마나 두 마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처리하지 하다가 이게 약간 모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서울역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러면 노숙인들을 이렇게 덮어주자 해서 이것들을 약간 자투리 잡화점을 약간 재고를 조금 줄이면서 그것들을 이제 덮어주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예. 제 딴에는 약간은 뭐랄까 그걸 선의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이중적인 함의가 좀 있었던 예, 경험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걸 건설사들 주의로 해주셔야 됩니다. 치과 관련해서. 아, 저요? 예술가 공통장인데 네네네. 예. 안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지만 네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새롭게 네. 근데 비슷한 사례를 제가 이 책에서 쓰기도 했는데요. 그 물레동에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물레동 3가 54번지에 처음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되게 오래된 철제 종합상가 건물이에요. 처음 지어진 게 아마 197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 건물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근데 주인은 다 지분은 쪼개져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근데 1층엔 다 철제상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한 9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2, 3층이 다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작업실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아무도 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임대료가 쌌고 이제 거기에 작업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옥상에 가면은 정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네,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이 동네의 어떤 쇠락함 그리고 이 동네가 무언가 재생되어야만 하는 곳 혹은 재개발되어야만 하는 곳으로서 이해되는 어떤 근거라고 이해가 되어서 그냥 보기도 싫고 쓰레기는 그래서 그곳을 치우고 이제 그곳을 이제 옥상 미술관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이 도시의 쓰레기를 다루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네그리가 이제 부정적인 공통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시의 쓰레기를 다루는 문제를 마리아 미즈는 그 현대 산업 도시에서
도시에서 커먼즈를 시작하는 것을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문제라고 해서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네. 그 청선 작가님이 했던 작업이 그런 점에서 도시에서 커먼즈를 시작하는. 예, 저도 포장을 저도 하다 얘기하다 도시의 예술가적 주체의 삶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제 예술을 정의하면서 아까 권부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특이성의 발명, 차이의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술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공통장이잖아요. 특이성과 차이를 어떻게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역설이 이 예술과 공통장의 이 뭐랄까요? 연합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성, 차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위 자본주의적 토대로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다양성과 차이,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는 커먼즈적인 이 맥락 하에서 내지는 그 토대위에서나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이죠. 차이가 나는 거는 공통장 안에서 가능해. 이제 이렇게 좀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레동에 한 300여 명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각 그 방치애들이 있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대가 안 됩니다. 왜냐면 특이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얼마만큼 여하의 커머닝을 할 수 있느냐. 이 특이성과 이 차이의 생성의 이 조직들인데. 좋습니다. 아마 플로어에서와 그리고 채팅창, 줌 회의방 안에서도 질문이나 아니면 토론, 토픽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줌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나 좀 더 나눠주실 얘기들 있으실까요? 저는 네. 동아대학교 유시연입니다. 그 공통장은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확대가 되면 진짜 제도가 아닐까요? 음. 그게 좀 궁금해서. 음. 진짜 제가 공통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 네, 이게 되는 게 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우리 사회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던 임금노동 같은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통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라고 살짝 이해는 했는데 어렵지만 그 공통장이 확대되면 그것 또한 제도로서 존재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 참 공통장 궁금해요. 운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진짜 제도적인 조직적인 어떤 기반이 없이 진짜로 인류 보편적인 것들로만 선한 것들로만 그게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 공통점 자체가 하나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예, 양식이니까. 예, 제도이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어떤 그 제가 전술 공통장애라고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춰서 썼고, 그거 이제 전략 공통장애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썼지만, 이런 사례들은 물론 그 의미가 굉장히 있고 하지만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한 그런 삶의 양식이었고, 우리가 그걸 굉장히 낭만화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때의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굉장히 다른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계적인 뭐 그 의사 결정 체계나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그런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의 제도여야 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특이성과 이제 공통성이라고 했을 때 예술의 특이성의 발명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제 공통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차이들로 있지만 그 차이가 그 자체로만 남아 있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폐쇄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뭔가로 동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공통의 지반이 있다. 공통의 지반이 있어야 차이들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연결의 지반을 각각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막스는 이제 산업시대의 공장의 노동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지반을 그 생산 현장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이제 그러한 작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네글 같은 사람들은 현대 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점점 비물질화 되어가는 경향에서 그러한 공통성의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좀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재생산 노동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임금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그 사람들이 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욕망들과 얽혀서 그러한 이 자립을 위한 욕망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이 다양하게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하는 방식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그 노동 자체가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지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 특이한 것을 만들어내면서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힘있게, 좀 더 크게 이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제가 책에서 여러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유지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이게 좀 더 크게 됐을 때의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 예, 굉장히 쉽지 않았다. 예. 제가 어쨌든 봤던 한에서는, 예, 그런 것만 제가, 예, 뭐 확인하고 말합니다. 일단 제도에 대한 정의는 이제 철학 공방 별난에서 따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가타리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관계망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곧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여하에 이제 얼마만큼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 제도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좀 이렇게 역치가 좀 있는 말일 것 같기는 해요. 과연 제도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가? 양식이라고 얘기했을 때와 제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김은재님, 제도와 공통성이 갑자기 나오면, 공통성이 나오면 갑자기 에스포지토가 생각나는데, 준용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뭔가 주실 답변이 있으신가요? 예술이 면역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게 좀, 그러니까 지구에 굉장히 부처적인. 네. 따로 대화하기로요? 아, 네. 네. 따로. 좋습니다. 은재님, 이게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아니래요. 네, 아니,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악몽이 생각이 나서 그냥 농담으로 던져본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스킵했던 질문이 음. 방금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하고 좀 같은 게였는데, 그 약간 커먼즈 내에서도 비판적인 지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략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고 전술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워낙에 지금 이제 비판 사회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감히 비판을 안 하고 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살포시 다시 접어드세요. 네. 분명히 풀 때가 옵니다. 네. 선생님, 소용 되셨는데요. 네. 아, 네. 이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얘기됐던 이거를 올려서 이걸 조금 옮기고 조금 가까이. 발언하실 때 이쪽으로 오시면 어떠실까요? 여기가 발언 장소거든요. 여기. 예술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얘기되던 거에 조금 그냥 축을 바꿔서 하나 그 의견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점도 말씀하셨고 읽기도 그렇고 가장 저로서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커먼즈라는 임금 노동자가 아닌 삶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셨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구현될 때 뭐 스쿼시 됐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거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공간을 점유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재산을 함부로 점유한다. 또한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한국에서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인 상황인데 그 일이 되는 모습이어서 선생님이 보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분되는 지점이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의견은 뭐 노숙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예술이
좀 광의로 정의가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예술이니까 가능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예술가들이니까 용인되는 부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첨탑 위에 하나의 공간을 노동자가 점유하는 것도 인정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술가가 점유한다라고 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알지 못해도 네. 아 뭔가 있나 보다. 있어 어떤 보인다. 이학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건 현대 예술이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공공예술에 관한 분야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예술이라는 방식이나 매체 특수성을 많이 강조를 해서 가능성 같은 걸 보는 거죠. 이를테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언어와 그 반대편에 있는 감정의 그 정동들 사이에서 이 양쪽을 매개해주는 그런 예술의 어떤 매체로서의 가능성, 예술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봤던 바가 있는데 선생님은 반대로 좀 광의로 하시는 쪽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술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예술의 특수성을 강조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으냐면 다른 사회 영역에서는 안 되는 일 같아 보이는 특수 네, 네. 영역으로. 네. 그런 어떤 이제 어려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장은 예술에 너무 와서 얘기하세요. 크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바로 예술이었으니까 가능했을까요? 네, 네, 네. 아니면 예. 네. 어, 예술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에 네.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잠깐 언급하면 스팟이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울타리를 부순다는 의미에서 저항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 스팟에서의 어떤 활동의 양식들이 굉장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제 삶을 재생산하는 집합적으로 방식들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어떤 구성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커먼즈가 저항과 구성의 선을 함께 가진다고 했을 때 스팟이 이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스팟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책에서 다룬 사례는 크게 이제 오아시스 프로젝트와 물리예술공단인데,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이제 분명히 어떤 저항의 측면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점거운동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3명이 이제 주도자로 지목되어서 이제 3명이 이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여러 뭐 점거 행위들이 있었을 때는 그때 이제 뭐 협의를 과정을 통해서 뭐 좀 점유권을 획득했던 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좀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했고,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점거한 공간은 아니지만 뭔가 다르게 이제 청년 작가님이 이제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합적인 재생산 방식들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어떤 구성적인 측면이 강했고, 그래서 저는 스쿼트를 단순히 어떤 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좀 이해해보자 하고 책에서 좀 제안을 하면서, 그래서 이 오아시스와 물레공단을 어떤 스쿼트의 두 선을 이루는 좀 대표적인 사례로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좀 논의에 돌아와서 이 예술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냐, 뭐 점거라는 것을 하는 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이건 범죄가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점을 사실은 오아시스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목동 예술행관을 점거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냐면 이거는 예술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함께 참여했던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 가면 좋은 건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어떤 담론적인 차원을 생성하러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도시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어떤 작업할 권리와 작업하는 삶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창작 공간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왜 국가가 약속했던 공간을 민간단체가
거기서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애초에. 왜 그런 식으로 전유되는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점거를 했기 때문에 또 그곳은 또 어쨌든 구책 사업이기도 했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에 아울러서 이것은 예술이다. 그런 점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판사의 이제 판결문이 있는데 이제 판사가 이제 벌금형을 내리면서 판결문 그 취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잠깐 이 책에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어쨌든 사유재 재산의 침해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그 죄가 있다고 이제 선고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예술이로서 갖는 어떤 사회적 의미 또한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될 때 굉장히 좀 의미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복잡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이제 현실에서 전개가 되냐면, 일단은 그 유럽의 경우에 많은 이 예술가들에 의한 스쿼시, 사실 그곳의 스쿼트는 굉장히 다양하고 꼭 예술가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민자들도 있고 노숙인들도 있고 뭐 범죄자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뭔가 주목을 끌게 되고 그래서 주목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소위 이제 핫플레이스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예술적 형식의 젠트리피케이션의 젠트리파이어로가 되거나 아니면 국가 차원의 이제 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욕망하는 이런 정부의 그런 공간들로 포섭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쿼트 자체가 그냥 불법이 아닌 것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술이니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이 창조 도시나 이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지는 이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 이 도시 간 경쟁이 또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이 도시 자체가 어떤 경쟁의 단위로 이제 부각하게 되면서 그때 이 도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가장 어떤 대표적인 도구로서 예술이 채택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작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쿼시라든지, 그러니까 이 스쿼트를 근데 우리가 좀 더 넓게 이해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어떤 삶의 양식들이 그럼 이게 예술이니까만 가능할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근데 또, 그것도 그렇지만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어딘가를 점거해서 살지는 않더라도, 예. 우리가 그냥 좀 더 굉장히 좀 소박한 사례를 든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이제 그 집합적으로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하게 흔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기도 하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보는 게 육아 공동체 사례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커머니티 사례들은 대부분 돌봄 공동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공동으로 돌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데서 공동 육아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제의 책 예. 헛것지가 무엇인가 예. 그 책에서도 이제 그 선생님이 다루는 사례들이 그 난곡 지역의 이제 빈민들의 그런 공동체 사례라든지 상호부주 사례라든지 그리고 또 그 저기 빈고 그 저기 해방촌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지역적인 그건 없지만 빈고의 어떤 금융 공동체의 뭐 그런 사례라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이게 뭐 꼭 예술과는 꼭 무관 관련된 것만은 또 아닌 그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됐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이게 이제 예술이 뗏목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갖다 쓸 수밖에 없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무기로서 장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쓰임새가 닿으면 예술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삶으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 그런 흐름이지 않으면 사실 예술은 끝까지 그냥 스스로 포장지로 그냥 남아버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들어서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포장지 내지는 어쩌면 부가가치 내지는 문화적 자본 정도로만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없는 사람들이 진짜 밀려난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 존재 방식을 호소하고 만들어가고 특이성을 막 구성해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진짜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 야, 우리 먼지로 돌아가자. 이렇게 예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때가 올까 이제 이런 어떤 상상도 좀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9시 15분 다 돼가요. 9시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역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주구장창 우리가 밤새 얘기 나누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9시 반에는 마무리하는 게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채팅창에서 주셔도 좋고 마이크 켜고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좀 더 네. 질문 받아볼게요. 아까 이제까지 하신 말씀에 이제 좀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예술이 좀 돌아가서는 안 되고 먼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예술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든 아니면 본질적으로든 모든 저항에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삶과 밀착해야겠구나. 삶과 분리된 예술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으니까 예술과 공통점과 또 고달픈 노동과의 관련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노숙이든 옆에 가기 싫은데 예술가한테 옆에 가고 싶을까 했더니 한 분은 굉장히 고달픈 분이고 한 분은 즐거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노숙자가 예술가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홍대는 핫플레이스잖아요. 근데 홍대가 핫플레이스가 된 게 이제 처음에는 미대생들 때문이에요. 미대생들 멋쟁이가 많아져서란 말이에요. 근데 홍대를 제가 걸어가는데 그 장애인이 예술가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분이. 근데 그때 그분의 모습은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고 개성 있는 분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 목발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의 고달픈 삶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예술가라 일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술가로서 내가 그 공통장에서 살아야지 그 인생도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예술가는 특이성이 아니라 뭔가 고달픈 거를 놀이로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노동과 예술은 절대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의 공통장을 할 것은 두레 같은 건데 같이 공동 노동할 때 반드시 농악이 들어가고 뭐 깃발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고달픈 노동이 다 그 놀이가 될 수 있는,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놀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작용하는 게 역시 전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술은 삶과 밀착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저항을 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윤리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있어야 되겠다, 예술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예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겁니다. 이제 특이성의 발명 그리고 차이의 생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존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존중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목청도차도 개성 있게 보이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적 시각으로 삶을 볼 수 있고 구성해 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먼지로 돌아가라 이거는 다 그냥 그게 일반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특이할 게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예술도 얼마든지 먼지로 그러니까 예술이란 말 자체가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범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이미 달성된 때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도 하나만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 음. 유현 선생님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제도와 이제 공동장애 실천들이 어떻게 좀 항구적인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인지도 여쭤봤었죠. 예. 맞아. 네. 또 소리 때문에. 이 질문장. 질문장이네. 예, 저좀 재미있게 봤던 게 여기에 대해서 권부장 선생님이 딱 처음에 이게 논의 시작하실 때 쭉 전체적인 내용 설명하실 때 그 내가 그 결론은 해서 좀 얼버무리셨거든요.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그리고 방금 이제 유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실 이게 중요한 대안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 여쭤보신 건데 하다가 쉽지는 않더라라는 그 논의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됐었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 논리가 이렇게 구성되는 그 두 개의 축이 전술과 전략이라는 부분을 택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물론 이제 후반부를 좀 꼼꼼히는 못 봐서 그렇긴 하지만 아마 설정을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패배가 예견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 설명에 따르면은 일종의
뭐랄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어떤 그 배치를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것이고, 전술은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그게 그러니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에 따르면은 틈틈이 틈새에 출몰하면서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최근 게릴라 전술을 이제 인데, 사실 게릴라 전술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전술이긴 하지만 이 전략과 이렇게 전략 수준에서 맞설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술은 틈틈이 이렇게 번개가 치듯이 반짝반짝하지만 한태성 결국적으로 이렇게 흡수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린 그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논의는 재밌는데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이게 좀 뭔가 좀 시에서 안 보인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 생각할 때 검정 선생님은 이렇게 특히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저항의 전략 중에 그 게릴라 전술 부대, 사실 이 원천은 저기 모택동에 그 게릴라 전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그 마오주의자로서 많이 영향을 받았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저쪽 장제스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걔네들이 밥 먹으면 우리도 밥 먹고, 계속 따라하면서 그 틈을 보이면 쳐들어가고 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전술이었었잖아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어떤 이런 어떤 뭐랄까요, 틈새에 출몰하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면서 교란시키고,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상상력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그러니까 우발성과 불확실성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운동을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 계속 안정적인 방식으로 뭔가 예술가들이,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기서 계속 이게 안 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더 고민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좀 한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게릴라 전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우발성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대안적인 어떤 모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네.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정확히 그게 사실 제 논문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결론에 그냥 아주 그냥 지나가듯이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실은 이 책 이후의 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전술의 지점에서 만족할 수 없다. 예, 그거는 저도 좀 동감하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예시적 정치의 사례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시적 정치의 사례로는 우리가 당연히 만족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술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좀 어떤 전략의 수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할까라가 굉장히 좀 고민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저희 뭐 연구진 세미나 할 때 잠깐 했던 이제 국가를 공통화한다는 문제를 그래서 좀 이제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자주 이제 주요하게 또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이제 마시모 데 안젤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나키즘과 코미니즘과 이 사회주의, 예,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자리에만 머무를 때 어떤 이제 한계가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어떤 해방의 기획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나키즘이 어떤 위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코미니즘의 공급을 생산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국가를 통해서 이제 사고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그게 좀 없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신 대로 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의 그런 차원들을,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고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그 아나키즘의 코미디의 문제가 그냥 공상에 그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항상 같이 고민하려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좀 그런 좀 저도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 국가의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이 공통의 기획들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필요하고 아직 잘 해결되지는 않는, 예. 뭐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음, 좋습니다. 야, 이게 계속 하나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거 더 묻고 싶은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아마 이 책 이후에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또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예술과 공통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권법철 선생님 이 저자를 모시고 어떤 짧은 강연과 그리고 이준영 선생님, 천근성 작가님 두 분의 토론 기초로 해가지고 좀 질문들 그리고 공통점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보철 선생님 마무리 발언 좀 듣고 이렇게 네,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어, 네. 뭐라 그러지? 그냥 먼저 초반에 좀 저희 좀 진행상에 그래서 주문 참여하신 분들이 좀 약간 잘 안 들리고 소외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다시 드리고 그 책을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은 뭐 그냥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충분히 해서 또 다른 기회로 사실은 제가 북토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또 예, 기회가 있군요. 출판사에서 이제 네. 이게 있어서 그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오늘은 다들 감사합니다. 네, 발물이 출판사와 함께한 우리 이 생태적 지혜연구소 안에서 진행했던 권버천 쌤의 북토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철학공방 별난에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그래도 통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 전형을 정말 예술가에게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상의 어느 순간만큼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전술적으로 게릴라적으로 예술가적 순간을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업 작가로서의 그런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스스로 순간순간 게릴라적으로 예술가적 순간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그래서 커머닝을 좀 이렇게 좀 해보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